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성수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공무원 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문답 형식으로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은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8%를 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0.25%씩 올라가서 2020년까지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8.5%를 내고 2020년이 되면 9%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9%를 내게 됩니다. 결국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 자,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또 반대로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인데 네. 이제 금방 기준소득 월액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기준소득 월액은 직전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있잖아요. 전체 소득에서 세금 내는 소득 부분을 그냥 12로 나누면 한 달치 소득이 되는데 이걸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재직기간 1년당 기준소득 월액의 1.9%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부터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1.7%까지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재직 기간 곱하기 1.7% 곱하기 그다음에 기준소득 월액하면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과거에는요 자기 소득만 가지고 퇴직연금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재직 기간에 소득 많은 사람이 나중에 연금도 많이 받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들을 조금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7% 주는 것 중에서 1%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득하고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을 좀 평균해서 좀 주자 이런 네. 제도 취지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이 가장 작은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게끔 그래서 한 300% 정도 좀 받게끔 만들어 놓고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받던 것보다 한 80% 수준으로 받게끔 해서 적게 낸 사람은 조금 더 받고 네. 많이 내시는 분들은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부담은 높아졌는데 지급률은 낮아졌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제도가 아주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네. 종전에 즉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받게 됐는데요. 2016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는다. 이런 형태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바뀐 규정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임용 시기에 구분 없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인상한다. 즉 연장한다고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퇴직하시는 분은 60세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분은 61세. 이렇게 해서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요족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처럼 60%를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뭐 과거에는 이제 유족연금을 기존에 받던 연금의 70% 받는 사람도 있고 60%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제 법률 개정하면서 통일해서 퇴직연금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근데 이 돈을 누가 받아가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수급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가 이제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배우자로 봅니다. 수급자로.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퇴직연금 수령할 당시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재직 당시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네. 자녀랑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조부모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제 자녀나 뭐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서 입양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안 되고 이제 재직 당시에 관계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서는 배우자랑 19세 미만 자녀가 같이 있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1순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받는 거죠. 60% 나오면 배우자가 30%를 가져가고 자녀가 30%를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나눠서 수령하는 부분이 국민연금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2순위자로 돼가지고 수령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족연금, 그러니까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가 있고요.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요. 네.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누가 받아가느냐? 네. 아까 배우자랑 19세 미만 자녀는 공동으로 수령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배우자랑 17세 미만 자녀가 절반씩 나눠서 수령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17세 미만 자녀는 미성년자니까 또 부모가 가져가긴 하겠지만 네. 원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19세가 되면 이제 유족계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단독으로 수령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재혼을 하면 또 유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 수령자가 누구로 바뀌냐 그러면 부모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시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뭐 아파트나 상가를 세를 놓고 월세를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궁금해 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전년도 공무원 연금법상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일부 정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요.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바뀐 규정에서는 이것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상 일부 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평균 연금 월액이라는 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는 231만 원입니다. 즉 이 231만 원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일부 정지하는데요.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정지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231만 원보다 초과하는 소득이 50만 원이 더 있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는 30%인 15만 원이 정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소득이 올라가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한도가 있습니다. 이 내가 받는 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정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대 절반까지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보니까요, 뭐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일반 사기업에 다시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실 텐데 국민연금을 다시 몰입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신 거 질문하시는데 저한테 맨날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뭐냐 그러면 이제 공무원연금이 됐던 공무원연금이 됐던 이게 자기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기간이 넘어가면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재직을 하면 나중에 60세가 넘어갔을 때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한 7년 정도 가입을 했고 네. 공무원연금을 한 13년, 14년 정도 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합치면 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합치지 전에는 국민연금은 못 받게 되는 거죠. 10년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이제 합쳐가지고 수령할 수 있는
합산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합산제도는 무조건 합산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시면 합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7년, 13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합산을 하시면 7년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민연금공단 가서 받으시면 되고, 네. 13년분에 해당되는 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활용하시면 좀 더 많은 연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니까 세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연금에도 과세가 되나요? 네,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아, 정말요? 예, 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과세 원칙이죠. 예, 공무원연금도 소득이니까 당연히 과세를 하는데요. 이제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했던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때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을 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소득공제 혜택을 줬으니까 그 이후 부분에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죠. 그래서 전체를 계산을 해서 그 이전이냐 이후냐를 합산을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소득공제 받았다. 그러면 세금 없는 부분이고 세금이 있는 부분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 해당 부분은 세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두 분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